시간을 내주신 기자 여러분, 임실 군수에 출마한 김진명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임실 군수 경선에 관련하여 어쩌면 민감한 문제일 수도 아니면 김진명의 항변일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이번 경선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임실군수 경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부동의 1위를 달려왔던 저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임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경선 결과가 여론조사에 수렴하고 있는데 임실만은 전혀 딴판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서 여러 의구심이 목격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1에서 5까지 정리해 보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 개표 전에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회대될까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의 조직부장인 권도윤 박사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도윤입니다. 그 앞에 판례를 보시면 김진명 후보의 여론조사 추이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보시면 현재 13개 시군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저희는 데이터 선거를 줄곧 해왔습니다. 그 기자회견문 실적을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데이터 선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어떤 상황에 대처를 해왔고, 실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어떻게 전화를 받았는지 콜백 시스템을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했는데, 앞에 보시면 3월 15일부터 16일에 있었던 JTB 전국일보 전라일보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출석을 했는데 160명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걸 집계를 해보니까 32%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실제 언론 보도에 발표된 기록이 31%로 해서 약 1%의 오차로 저희가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KBS 여론조사에서는 자체 콜백 집계가 146개로서 29.2%를 집계를 했는데, 실제 언론 보도상의 결과로 29%로 나와가지고 0.2%의 낮은 오차에 저희가 집계를 확인했습니다. 또 3월 28일에서 30일까지 있었던 MBC 여론조사에서 자체 콜백 집계가 37.6%로 나왔는데, 실제 결과는 37%로 보도가 되어서 저희 데이터 선거에 집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본 경선에서의 마찬가지로 데이터 선거에 의한 콜백 집계를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캠프는 거래당원 투표 1544표, 그 다음에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784표를 얻어서 총 2328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번 예비경선이 있었고 우리는 본경선이 있었는데, 예비경선 기준으로 해서 본경선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비경선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과를 했고, 그 당시에는 여기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콜백으로 1316명을 집계를 해서 이걸 가지고 실제 그 당시에 그 추산으로 약 권리당원이
4,82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까지 추산을 하면서 저희가 결선을 통과했다 이런 부분을 저희 스스로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8쪽을 잠깐 참고해 보시면 여론조사 결과 방송 보도분과 증빙 2-2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풀백을 한 엑셀 파일을 그대로 여기에 그 자료로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종 오른쪽 하단에 집계 프로 합계가 있고요. 요걸 기초로 해서 진행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 엑셀 파일로 경선일 투표자 풀백 캠프 집계 분류단의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분리해서 저희가 집계를 해본 바가 있으며 이 집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결과와 우리 집계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그 경선 탈락에 대한 부분을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중앙당에 재검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방금 권도윤 박사가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중앙당에 재검표를 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재검표가 진행됐을 때만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당에 요청합니다. 경선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검표를 실시해서 의혹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셋째, 최소한의 검증 가능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경선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이 분명히 확인될 때까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경선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경선 방식의 문제는 또 차후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저희가 지금 발표된 집계 저희가 이제 채집한 집계에 의하면 저희가 약 45% 정도 득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민주당의 감점이 최고 마이너스 25%잖아요. 최고 마이너스 25%. 휴대폰 좀 진동을 좀 놔주시면 정상 최고 마이너스 25%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30대 초반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은 가산점이 20%가 있다 하더라도 24%에서 27% 사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는 당연히 제가 1등 했다. 저희 그 데이터 근거를 오늘 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네. 제시한 데이터니까 이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적인 문서이지 않냐 이런 의미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재판에서도 일기장을 소중한 증거물로 채택해 주시듯이 저희는 아까 우리 고모부장이 말씀한 대로 JTV부터 그리고 쭉 저희가 집계를 채집을 해서 했던 것을 1% 오차 안에 저희가 쭉 맞춰왔습니다. 이제 그렇고 또 저번 예비 경선 때도 저희가 데이터를 1,300여 개를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 그것도 정확히 맞췄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데이터 채집을 쭉 했어요.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허수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허술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JTB, KBS, MBC, 저번 AB경선 그때 쭉 그 데이터를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저희가 거의 1% 오차밖에 없었다. 그래서 허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올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8쪽에서 9쪽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JTB 8쪽 하단에 보시면 JTB, 전국일보, 전라일보, 여론조사, 폴백을 집계를 한 그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그 집계를 했을 때 저희가 160명이 채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선거라는 것은 실제 그렇다면 우리를 정확하게 투표를 했는지를 물어봐서 그걸 자료로 해서 우리를 투표했다 그러면 한 명, 또 누가 했다 그러면 2명 이렇게 채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160개를 하단에 보시면 합계가 160개고요. 좀 흐릿한데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 32%가 나왔는데 실제 보도가 32%다. 그리고 KBS 마찬가지고 MBC도 마찬가지에서 실제적으로 1% 이내에 오차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증거 자료로 제시하는 겁니다. 저번에 예비 경선 때도 저희 여기 나오지 않는데 똑같은 거였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니 그 투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숫자 몇 명이다가 아니고 나이 그다음에 이름 어디 사시고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론조사 때는 후보가 많았고 예비 경선 끝나고 지금 나머지 분들이 저쪽 나머지 두 분을 지지를 해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후보님은 지지율이 이제 내려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감점 포함하면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나? 그렇게 생각 안 드는 이유가 뭔군요. 예비 경선 때 예비 경선이 있었잖아요. 임실이 5명이 했어요. 5명. 이게 5명은 숫자가 4명이나 5명이 1명 차이잖아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유력한 후보자 한 분이 무소속으로 간 뒤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도 숫자 많은 거나 적은 거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게 말씀합니다. 어제 재심 신청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재심 기간이 되면 향후에 어떤 하여튼 향후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36년 정치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정치를 해온 것도 영광스럽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정산이 잘못됐다. 정산이 예. 그러면 그 중앙당 시스템이 잘못됐다. 어떤 정산이든 발표든 저희가 생각했던 퍼센트가 절대 아니다. 아니면 혹시 뭐 특정 후보를 뭐 중앙당이든 도당이든 누군가를 얘기해서 후보님을 이렇게 어렵다든 이렇게 해서 볼까요? 그건 이제 기자님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쭉 해왔던 그 데이터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의 의견을 이렇게 기자님께 합니다. 그 콜백 집계는 어떤 방식으로 그동안 하셨던 거고 또 이번 경선에서는 또 어떤 방식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지지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별로 그래서 뭐 특정하게 A, B, C, D, E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선거 운동을 하시다 보면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전파도 하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한 20명을 내가 20명한테 부탁하고 같이 좀 선거 운동을 하고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20명이라는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조직 관리를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화가 오거나 뭐 이런 그 어떤 경선을 하거나 했을 때 투표를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지지 부탁을 하고 그러면 했는지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별로 관리하는 숫자가 있을 것이고
그 관리하는 그 사람들 범위들 A에서 뭐 Z까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책임자, 관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밑으로 내가 이렇게 투표했던 것을 채집하고 확인한 것을 기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구두로만 내가 투표했어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투표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녹취라든지 아니, 캡처를 어떻게 어떻게까지 사람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구두로만 투표했어 하면 이 사람이 투표 어떤 형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조직화가 잘 돼 있다. 조직이 확실하다. 녹취한 것도 많이 있어요. 조직에 자신 있다. 투명하다. 정확하다. 그런 표현. 그래서 그 결과의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중복이나 허수 그리고 신뢰성의 문제.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동안에 저희가 채집하고 했던 데이터를 8쪽에서 9쪽까지 제출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채집을 했고 또 중복이 왔을 때는 사람을 누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것도 누가 했다고 한다라고 하면 중복이니까 관련해서 저희들이 채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의 어떤 정확성 기획을 했고 이게 데이터 선거의 기본 본질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도 좀 첨가해 볼까요? 그 임실은 25,000명 조만 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한 20-30년 살다 보면 다 알아요. 다 알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 표심까지도 알 정도로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각 캠프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뭐 상황이랄까 정황이랄까 이런 것도 다 알 정도입니다. 알 정도이고 다른 캠프에서 저희를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다른 캠프들의 어떤 활동력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조그만 분이에요.